안녕하십니까, 더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과연 지금 시장이 예전에 닷컴버블 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시장이 폭락기를 한 번 더 거칠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시장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2463포인트까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2500포인트는 우선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400포인트를 지지하는 것을 테스트하러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양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은 돌파가 힘들 수 있다. 돌파가 굉장히 힘들죠. 현실적으로도 거래량도 받쳐주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시장에 모멘텀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역을 돌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가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1% 떨어지고 내일 2% 떨어지고 이거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투심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와의 투심은 여기서 결국은 바닥을 찍고 언젠가는 이 3000포인트를 찍으러 가는 움직임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투심은 결국은 이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투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투심이 좋지가 않고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공격적으로 자금을 매입하는 이 종목들을 매수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연속성이 없다. 연속성이 없고 심지어 거래량까지 받쳐주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도 받쳐주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300포인트 찍고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으러 올 가능성도 저희가 충분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400포인트 이 부근에서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봐도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점 메리트가 있는 지수거든요. 그리고 있는 자리고, 그래서 2400포인트를 깨면서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적다고 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악재성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투매성 물량이 나오면서 충분히 밀릴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를 깨면서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닷컴버블,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지금 지수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계속 붙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말이니까 사실로서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닷컴버블이 일어났을 때는 저기 적어드렸는데, 이제 PER이죠. 기업이 실적을 내고 이 실적 대비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거는 굉장히 호재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은 나지 않는데 주가만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버블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게 자리 잡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묻지마 투자를 굉장히 분위기를 띄우는 분위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실적을 내는 것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PER이 나스닥 기준입니다.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PER이 92배까지 갔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때 당시의 기사를 찾아보면은 150배에서 170배까지 갔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70회까지 갔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버블이 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70회까지 갔었으니까 그땐 당연히 버블이 깨지면서 경제가 무너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다? 지금은 나스닥 PR이 26배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24배에서 26배 정도로 나오는데 그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낮은 수치고 지금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코로나 때 실적을 잘 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을 까보면 컨센서스 대비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버블로 보기보다는 단순히 유동성에 의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리먼 브라더스 닷컴 버블처럼 주가의 붕괴가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평등한 정보라고 적어 드렸는데 2000년도 초반에만 해도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얻을 만한 데가 적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언론에서 부추기는 말에 현혹되기 쉽고 그 말에 의해서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단돈 소액을 투자하더라도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평가하고 그 다음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평등한 정보, 모든 투자자들이 어디서나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처럼 주식시장의 붕괴가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와 고용인데 이 고용 지표를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도 발표를 하는 거를 이제 참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용 지표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고용 지표가 계속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반면에 소비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 소비자들이 경기에 있어서 얼마나 이제 소비를 하고 싶냐에 대한 지수를 나타낸 건데 이게 이제 100 이상이 나올 때는 전년 대비해서 소비가 좀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100 이하일 때는 소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소비가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 소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꺾여 있는 흐름이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고 지금 뉴스에도 보면은 뭐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제 물가는 올라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인식은 소비를 줄여야겠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소비가 줄어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 좋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분기까지 발표가 되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 발표가 남았는데 그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하반기부터 컨센서스 대비 하회를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소비가 빠짐으로써 기업들 실적이 안 좋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양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 고용지표도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기엔 너무 탄탄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실직자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직이 됐다거나 이러면은 고용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맞다. 이번 하반기부터는 물론 당연히 집중적으로 봐야겠지만 고용에 대한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도 제가 이제 간간히 보는 지표인데 여기도 흐름 보면은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계속 꺾여 있는 하향세로 가고 있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닥 구간입니다. 바닥 구간이고 여기서 더 빠지고 이거는 뭐 크게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 이제 개선이 되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났을 시에는 주식 시장도 크게
변동이 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봐야 될 거는 앞으로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진행을 할 거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또 이제 언제쯤 올지, 그거에 대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서부터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다시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왔다고 느꼈을 그쯤에는 주식시장이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락장에서 좀 매매를 더 열심히 하고, 하락장에서 주식시장을 더 열심히 봐야 된다는 것도, 이게 주식 상승장에서만 잘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하락장에서 미리 대비를 잘 해놔야지 상승장에서 왔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투자하고 있는 금액을 굉장히 줄여서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줄여서 연습 매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시장이 추세 변곡점으로 왔을 때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세 변곡점이 왔을 때 그때는 투자금을 늘리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 번의 기회를 크게 챙겨가는 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으며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